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위조범들과 싸우기 위해 지난 수세기 동안 동전에 무늬를 넣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사기꾼들이 동전의 매끄러운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그 금속을 사용해서 새로운 동전을 만들어내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 오돌토돌한 면이라면 잘라낸 흔적을 숨길 수가 없겠죠. 충전 케이블에 있는 이러한 작은 원통형은 초크 또는 페라이트 코어라고 합니다. 이 원통은 전자기적 간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성 산화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치를 오류로부터 장치를 지켜주는 거죠. 모두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에는 시계를 보관하고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금속 징은 뭘까요? 이 단추는 천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격한 움직임 때문에 찢어질 수 있는 곳에 직공들이 이 징을 넣기 시작한 거죠. 몇몇 배낭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은 여분의 장비를 묶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발이 더러워져서 배낭 안에 넣거나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다면 이 구멍에 끈을 넣고 묶어주세요. 아이폰의 카메라 옆에 있는 이 작은 점은 마이크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죠. 맥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파일과 앱을 빠르게 검색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산기 역할도 해줘요. 풀어야 할 산수식을 입력해보세요. 스포트라이트는 내부 사전 데이터도 사용해요. 검색줄에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새 기름을 한 병 사셨군요. 뚜껑을 열었더니 작은 봉인 마개가 또 있어요. 고리를 당기면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꺼내셨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마세요. 손가락으로 거꾸로 뚜껑을 누르면 부을 때 양을 조절하기가 쉬울 거예요. 키보드의 F 및 J 키의 오톨토톨한 점은 타이핑을 할 때 손가락을 놓기 좋은 키를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을 이 키 위에 올리면 다른 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있는 솔은 구두를 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일론 솔은 끈이나 옷이 에스컬레이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이겠죠? 대부분의 문 손잡이는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속은 미생물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서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이 증식할 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칸막이는 이유가 있어서 사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닥에 커다란 틈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런 디자인 덕분에 줄이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료수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컵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의 모양은 완벽하게 음료 잔과 크기가 맞고 테이블 표면이 젖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뚜껑을 뒤집지는 마세요. 컵에 두었던 것과 똑같이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에 갇혀 문을 열 수 없다면 탈부착식 머리 받침대의 막대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원은 탄산음료에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병 안의 진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일생에 한 번쯤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문을 왜 그렇게 어둡게 만든 걸까요? 이 검은 필름은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거랍니다. 자물쇠에서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작은 점은 자물쇠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습기를 말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자물쇠가 걸리거나 녹이 슬기 시작하면 이 구멍을 통해 기름을 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은 공기 역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돌토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공이 더 멀리, 더 고르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머그잔은 바닥의 바깥쪽에 작은 홈이 있어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줘서 식기세척기에서 컵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글라스는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북극 탐험 동안 선글라스를 사용한 거였어요. 엄청난 양의 눈은 마치 밝은 섬광처럼 사람들을 실명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독특한 안경을 고안해낸 겁니다. 패션뿐만이 아니라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 위에 티셔츠를 씌워주세요. 비닐로 포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셔츠 칼라 뒷면에는 단추가 있어 넥타이를 옷깃 아래로 잡아줍니다. 네, 지금은 넥타이가 모두 얇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여전히 장식적인 기능으로 남아있어요. 넥타이의 초기 목적은 이런 거였어요. 옷깃을 조이기 위해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의복의 이 부분에 익숙해졌고 이후에는 왕실의 모임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모자에 달린 푹신푹신한 폼폼은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천장과 암초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폼폼을 사용한 거예요.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분의 옷을 먹이로 삼는 나방들을 물리치는 천연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양의 전구는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새 옷에서 이런 옷 조각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빨래에 옷을 돌리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천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겨울과 여름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겨울 모드를 켜려면 이 버튼을 위로, 여름 모드를 켜려면 버튼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여름 모드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립니다. 겨울에는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둥근 플런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지만 사실 플런저는 싱크대의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한 것입니다. 변기는 다른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해요. 오븐 아래 여분의 공간은 팬과 냄비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음식을 넣으시면 돼요. 오븐의 열이 식사를 따뜻하게 유지해줄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친구들이 늦는 것을 기다릴 때 이용하겠죠?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에 튀기셨군요. 팝콘 봉지 위에 작은 구멍이 보이시죠? 튀겨지지 않은 작은 알갱이를 빼내는데 이 구멍을 쓰시면 돼요. 팝콘 팩을 접시 위로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으로 빠질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끝을 앞으로 놓고 머리를 뒤로 기대죠? 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보세요. 둥근 부분이 턱 아래에, 양 끝은 뒤로 향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잘 잘 수 있겠죠. 말꿈 모양의 자석은 자기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남극을, 빨간색 부분은 북극을 나타내는데요.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작동하여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항공 설계 덕분에 대부분의 비행기는 엔진 없이도 먼 거리를 날 수 있습니다. 1268년 로저 베이컨은 처음으로 광학 목적을 위해 망원경 렌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했습니다. 틀에 끼워진 돋보기 렌즈는 당시 유럽과 중국에서 모두 독서할 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서양이 동양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져온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만약 먹을 것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남게 되셨다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낚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시계, 열쇠 등 무엇이든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끈을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끼를 묶어서 물속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삼킨 물고기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굉장할 거예요. 탄산음료 캔 뚜껑의 뚜껑을 뒤집어 칵테일 빨대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의 파란색 반쪽은 원래 잉크를 지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파란 부분은 두꺼운 종이 위에 글자나 그림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빨간 부분이 약간의 흔적을 남기면서 글씨를 지웠다면 파란 부분이 그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해줄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포스트잇을 잘못 뜯고 있어요. 아래에서가 아니라 끈적끈적한 부분의 선을 따라 옆으로 떼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 벽에 더 오래 붙습니다. 막대사탕에 있는 이 두 개의 구멍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그러셨다고요? 뜨거운 시럽에 막대를 넣으면 액체가 그 안으로 흐르겠죠? 그리고 액체가 굳으면서 막대에 더 잘 붙어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청바지, 원피스, 자켓을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깊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주머니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지금쯤 다들 바닥에서 폰을 집어들고 계시겠죠? 가짜 주머니의 이유는 간단해요. 옷에 특정 재단이나 모양이 있는 경우 주머니로 인해 옷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이미 매장에 진열된 상태에서도 상품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해결책은요? 주요한 부위의 주머니를 없애는 거예요. 게다가 가짜 주머니는 분명히 더 저렴해요.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죠. 흥미롭게도 이 관행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머니가 실제로 탈부착이 가능했던 시기예요. 주머니는 작은 가방과 비슷했고 예를 들어 여성들은 주머니를 한 옷에서 다른 옷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소매치기에게는 아주 편리했죠. 그런 주머니를 들고 달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옷은 더욱 간소화됐고 부착형 가방 대신 슬림한 주머니가 옷에 바로 꿰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실루엣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곧 더 슬림한 스커트가 유행하면서 주머니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신에 핸드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주머니가 진짜 주머니예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가짜예요. 그렇다면 가짜 주머니를 진짜 주머니로 착각해서 구멍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머니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주머니 가장자리의 스티칭을 살펴보세요. 느슨한 실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실을 잘라내어 부드럽게 잡아당기기 시작하세요. 주머니가 진짜라면 실이 쉽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바느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짜 주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엔 그냥 두세요. 이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일상적인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칩에는 긴 홈들이 있어요. 우선 그 선들은 향신료와 조미료의 분배를 도와요. 즉 칩의 맛을 치즈처럼 만드는 모든 물질은 대부분 그 홈 안에 저장되죠. 또한 그 홈들이 칩을 더 바삭하게 만들어요. 형광펜은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특수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은 흑백 복사 후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서 인쇄하지 않아요. 과거 최초의 청바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바지의 최초 착용자였던 노동자와 광부들은 이 허술한 옷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어요. 그 결과 솔기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금속 스터드가 발명됐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내부에 잠금 장치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 손잡이를 위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당기면 자동으로 잠겨요. 손잡이 아래에 숨은 여러 개의 작은 홈 덕분이죠. 이제 플라스틱 병의 가로줄에 대해 알아볼게요. 병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병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돼요. 이 선이 없으면 병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아요. 쉽게 뒤틀리거나 심지어 깨질 수도 있죠.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 목욕을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어요. 러버덕이 이든 없든 말이죠. 젤펜에 투명한 액체층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를 잉크 팔로워 또는 막의 액이라고 해요. 이러한 젤에는 폴리머 용액에 용해된 안료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은 안료 입자가 떠있는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볼에 먼저 흐른 다음 용지에 흘러내릴 수 있을 만큼 얇아야 해요. 막의 액은 주로 젤이 증발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투명한 액체가 없으면 젤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액은 항상 한 위치에 머무르며 젤과 함께 녹지 않아요. 뒤로 이동하거나 펜 밖으로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이어폰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스피커 위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를 증가시켜 베이스 사운드를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음질도 훨씬 좋아져요. 일부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측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의 손상 없이는 주차를 할 수 없죠.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러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선 우유가 상하면 보통 용기 내부가 부풀어 오르고 고압이 쌓이게 돼요. 이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튀어나와서 용기가 터지는 걸 방지해주죠. 또한 우유를 얼리면 다른 액체와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와 냉동실 안에서 용기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좋은 거죠. 비행기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취약한 부분은 보통 모서리에 있어요. 비행기 창문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면 각 창문에는 4개의 잠재적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압력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트램의 가공선을 자세히 보면 접촉선이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앞 뒤로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 모든 트램의 지붕에 펜터그래프가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펜터그래프의 윗부분은 가공선에 의해 서서히 마모되어 결국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그걸 고르게 마모시키기 위해 와이어는 트램의 경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설치되지 않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설치됩니다. 트램이 움직이면 펜터그래프가 와이어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균일하게 마모되죠. 왜 일부 기름통에는 뚜껑이 달린 구멍이 크고 작은 2개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전에는 작은 구멍이 작은 용기에 무언가를 부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아주 드문 경우죠. 실제로는 큰 구멍에 기름을 붓기 전에 작은 뚜껑을 먼저 열어야 기름이 옷이나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셔츠의 단축 구멍은 대부분 세로로 되어 있지만 위쪽과 아래쪽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두 단추가 다른 단추보다 더 자주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생산자들은 이러한 단추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인 수평 단축 구멍을 찾았어요. 대단한 엔지니어링이죠? 이러한 단축 구멍에서는 단추가 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설탕이나 소금이 든 스틱 봉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열 수 있어요. 끝부분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실제로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일부 부츠는 뒷부분에 고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고리의 주된 목적은 신발을 쉽게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뒤꿈치를 부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고리를 잡아당기면 돼요. 부츠가 더러워졌을 때나 세탁 후 말리고 싶을 때 이 고리를 이용해 후크에 걸어둘 수도 있어요. 또는 발목에 묶고 싶을 때 고리의 신발끈을 통과시켜 묶을 수도 있죠. 비행기에 탑승하면 좌석 위에 작은 삼각형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러한 삼각형은 승무원에게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날개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알려줍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요. 신발이 정말 미끄러우면 사포를 약간 가져다가 밑창에 문질러서 접지력을 높이세요. 그러면 접지력이 향상되어 빗속에서도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이 너무 젖으면 접지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말하는 신발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쓰레기통 바닥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두면 쓰레기 봉투를 넣고 빼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압력 문제도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방, 신발 및 기타 여러 물건에서 실리카겔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신발이 젖을 때마다 실리카겔 몇 봉지를 신발 안에 넣어두세요. 보온병은 사실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명된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의 한 과학자가 화학물질을 안정된 속도로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는 2개의 병을 가져다가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그 사이에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으로 만들었죠. 어쨌든 따뜻한 커피. 러닝화 윗부분에 있는 이 여분의 구멍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 있나요? 신발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 있게 디자인된 거예요. 걸음걸이가 좋지 않거나 심지어 다친 발가락을 교정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게다가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발의 외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의 책 커버를 책갈피로 사용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구부러진 페이지 모서리에서 책을 구해줄 거예요. 하지만 책 커버의 주된 목적은 책이 일그러지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를 흘리거나 책을 읽는 동안 책 위에 음식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말이에요. 틱택 용기 상단에 이 작은 홈이 있어서 한 번에 하나의 틱택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한 번에 많이 쏟아내고 여분의 틱택을 다시 집어넣잖아요. 타이어 자국 사이에 보이는 튀어나온 고무는 안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솟아오른 끝이 타이어 자국의 최소한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요철 부분과 가장자리가 고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타이어 가게에 방문하세요. 하지만 요철 부위가 가장자리보다 훨씬 아래라면 그냥 출발해도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창문에 있는 저 검은 격자는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마이크로파가 빠져나가 방 전체를 패러데이 케이지로 만드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전자파가 빠져나간다면 식사도 제대로 조리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지는 음식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을 확인하는 걸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기 에너지를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렌치와 호환되는 스크루드라이버는 어떠세요? 스크루드라이버의 토크를 높일 수 있도록 렌치의 끝을 스크루드라이버에 넣어보세요. 그래서 스크루드라이버의 머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도가 이상할 때 이 전략을 써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우개의 파란 부분으로 펜을 지울 수 있다고요. 거짓이에요. 연필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두꺼운 종이에 뭔가를 썼을 때에 해당해요. 파란색 면은 분홍색 지우개를 사용한 후에 보이는 얼룩도 제거할 수 있어요. 왜 슈퍼에 있는 오렌지가 대부분 빨간 망사 안에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이 과일을 좀 더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예요. 추가 팁! 그 망사 가방 버리지 마세요. 묶어서 싱크대, 주방용품, 접시들을 닦을 수 있는 새 작은 냄비 수세미로 쓰세요. 여러분은 골프공을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표면이 많은 작은 보조개들로 덮여있죠. 골프공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경험이 많은 골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흠집이나 요철과 같은 결함이 있는 오래된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골프공 주변 공기에 난기류를 만들어내서 확력을 줄였던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공을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보조개가 들어가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이쑤시개 윗부분에 골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윗부분을 떼어내면 그 위에 이쑤시개를 올려놓을 수 있고 아무 데도 닿지 않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에요. 자, 차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전기능은 백미러에 있는 탭이에요. 그걸로 거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이빔을 쏘는 차가 뒤에 있어도 눈이 부시지 않을 거예요. 이 작은 탭은 뒤에서 오는 빛의 번쩍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기능은 1930년대에 나타났지만 1970년대 초에 대부분의 트럭과 자동차에서 표준 장비의 일부가 됐어요. 아이폰 후면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구멍 보이시나요? 그건 마이크예요.
여러분이 카메라를 돌리면서 휴대폰이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 케이블선은 끝쪽에 두꺼운 실린더가 있어요. 페라이트 코어 또는 초크라고 부르는데요. 고주파 전자기 간섭을 막아주는 자성 산화 처리예요. 예를 들어 전화기를 스피커에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나는 짜증나는 찌지직거리는 소리 아시죠? 이게 여러분의 통화를 방해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큰 실린더가 있는 케이블선이 꽤 유용할 거예요. 여러분은 왜 거의 모든 짐가방과 배낭에 지퍼가 2개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여는 게 훨씬 편하고 쉽거든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이 2개의 지퍼를 함께 잠글 수도 있어요.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의 화장실 바닥에 얼마나 큰 틈이 있는지 아시죠? 주로 공기의 순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은 또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줄을 서 있을 때 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그 외에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갇혔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탈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냥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맞는 칼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끝 캡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칼날 위에는 날을 여러 번 날카로운 상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끈 같은 게 있죠. 이 플라스틱 끝 캡을 통해 날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슬라이더를 움직여 날카로운 날을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만약 일반 식료품 카트에서 특히 접히는 부분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금속 고리가 돌출되어 있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 고리는 카트에 넣는 물품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무거운 제품으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빵 같은 부드러운 물건이든 봉지를 매다는 데 쓸 수 있어요. 또는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것들도요. 많은 커피 머그잔들의 바닥에는 구부러진 홈이 있어요. 머그잔을 씻을 때 식기세척기 안에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식기세척기에서 꺼낼 때쯤이면 완전히 말라있을 거예요. 맥플러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숟가락 손잡이에 네모난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게 거기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토핑을 함께 섞어주는 특별한 기계에 숟가락을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에는 이 네모난 모양의 숟가락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막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휘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엉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숟가락이 주어지고요. 꽤 깔끔하네요. 그쵸? 일반 우유통의 한쪽에는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무작위적인 디자인의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움푹 들어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가스가 쌓이면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유가 상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굳이 우유를 맛봐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움푹 패인 부분 덕분에 우유통을 실수로 떨어뜨려도 통이 터지지 않아요. 움푹 패인 곳은 통을 떨어뜨렸을 때 생겨나는 갑작스러운 압력을 처리해줄 수 있는 확장 공간을 만들어주니까요. 치실, 물론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중요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추측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치실은 부엌에서도 아주 쓰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칼보다 훨씬 나은 케이크를 아주 정밀하게 잘라주는 슬라이서거든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에는 칼날과 손잡이가 만나는 중앙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이건 로즈마리, 백리향, 차이브 등 다듬기 어려운 허브들을 다듬을 때 쓰는 거예요. 이 틈 덕분에 잎을 손으로 뗄 필요 없이 한 번의 동작으로 딸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젤라틴 용기나 1인분 요거트는 은박지 뚜껑과 함께 제공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뚜껑을 일회용 숟가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뚜껑을 벗겨내고 몇 번 접으면 점심 간식을 위한 완벽한 작은 숟가락을 얻을 수 있죠.